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도대체 이번 주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요. 빠르게 공부해보고 또 이번 주말 푹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있었죠. 나스닥이 0.7%나 하락하며 야, 엄청 하락했네 라고 생각하고 차트를 봤는데 어, 뭐 이게 하락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많이 오르기도 했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가 3.5%나 하락하며 대부분의 반도체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하니까 당연히 최근 들어 많이 뜨거웠던 엔비디아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마소는 0.1% 하락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 다시 마소가 1등을 차지하고 엔비디아는 2등, 애플은 3등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겠죠.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잘 보고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전망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쁜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B 시티펠에서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시즌 한 500호 정도 되죠. 지속적으로 뭐 버블이다 곧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았으나 전부 다 지금은 입국 다 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뭐 나름 비둘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올해까지는 주식시장이 상승 랠리를 지속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그 후폭풍이 올 거다, 대규모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올 연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AI 여전히 뜨겁고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 AI 열풍이 더해져 버블과 광기에 휩싸인 투자자들로 증시는 강세장을 연말까지는 이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AI 버블도 기존에 있었던 다른 버블과 다를 게 없다며, 버블이 언제 터질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터진다면은 S&P 500은 20%가 넘는 급락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차트 흐름을 봐도 대부분 한 1년에 한 번은 10% 이상의 하락, 그리고 한 2년에 한 번쯤은 2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번이라고 뭐 다를 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뜨거웠던 만큼 조정도 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의 트리거가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 의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버블하면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와 닷컴 버블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르다고 한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 때문이겠죠. 퍼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그리고 당시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도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허상, 꿈밖에 없는데도 막 올라갔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야, 실적을 봐라. 매번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오르냐? 이게 어떻게 버블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위험한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었던 그때랑 지금은 클라우드 고객들의 풍부한 자금이 뒷받침되는 점도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다만 주가가 급하게 올라온 만큼 단기적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목표가로 150달러를 제시. 다만 어제 3.5% 하락은 분명 큰 하락은 맞겠죠. 보다시피 위쪽에서 겉터음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선까지는 최소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HBM 관련주도 한 1주, 2주 정도는 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HBM 관련주가 하락하면 그거는 매수계라고 합니다. 하이닉스에게 엄청난 목표가의 리포트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리포트를 믿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DB금토에서 목표 주가를 21만 5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하이닉스의 30만 원짜리 리포트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기도 실적입니다.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각각 7% 그리고 18% 웃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진짜 HBM이 많은 걸 바꿨습니다. 30만 닉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실적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번에 HBM이 혹시나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는 또 매수 기회로 삼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도 당연히 담아야겠죠. 물론 더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본연의 가치보다 외국인의 움직임, 환율의 움직임 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게 분명 크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큼 잘 안 움직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올투자증권은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하반기에는 충분히 실적이 보일 것이라며 목표 주가 11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올해 2분기 3전은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디램 랜드도 충분히 탄탄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하반기에 HBM 소식까지만 들려오면은 상승 열차가 출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발 HBM 소식. 요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3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림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10만 전자 꼭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저점 때 샀다면 지금까지 2400%를 먹을 수 있던 기업, 그리고 올해 초에만 샀더라도 벌써 320%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이 기업 재룡전기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을 나타내다가 어느새 다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 하는 기업인가? 아시다시피 변압기 관련주입니다. 실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다 보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슬슬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결국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가 이렇게 달성을 했다는 것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 친구들도 신고가를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이 친구들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전선주 당연히 따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섹터주인 SOFC, 수소, 원전 관련주 등등 여기에도 분명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는 음식료 화장품이 살짝 쉬었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또다시 전력 설비 한 달 전에 뜨거웠던 그 전력 설비가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21선 그 정도에서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음식료 여기가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곧 라니냐도 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더위가 엄청나고 이상기후도 많아지면은 음식료 관련주를 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은 뭔가 바로 DI라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차트가 아까 걔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딱 느끼는 건 하나죠.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른다. 이 명언이 또 한 번 더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한 2달 정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더니 또다시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고 이제 눈에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쭉쭉쭉 겉토양 터트리면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 뭐 21선이든 61선이든 그 선에서 이제 이렇게 버무러지면서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이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거. 혹시나 여기서 겉텀이 나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거래량 없이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뭐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때 뭐가 터지나요? 맞습니다. 겉토양이 터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꽤나 자주 나타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기업 DI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HBM 관련 기업인데요. HBM 테스트 장비 국산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HBM 테스트 장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DI가 그 수혜주 국산화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업 아직까지 전망이긴 하지만 실적도 미쳤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매출액이 무려 2배 그리고 영업이익이 진짜 말이 안 되죠.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퍼는 50일로 야 미쳤나보다 야 반도체 장비주를 무슨 퍼 50일 주고 사냐 요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년은 13으로 뚝 떨어지고 내후년은 9로 충분히 추가 상승 매력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목표 주가는 37,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과연 TI 다음에도 우리가 52주 신고가 기업에서 볼 수 있을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나왔던 소식인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수 홍진영이 운영하는 화장품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야, 이분 진짜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참고로 기업 이름은 IM410이라고 하며 26년 상장을 목표로 상장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았지만 안 그래도 화장품 분위기가 좋다 보니 실적이 쭉쭉 늘어날 수도 있겠죠. 참고로 IM410은 홍샷 그리고 시크블랑코, 왼쪽에 보이는 시크블랑코 이겁니다. 이러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치킨을 꼭 주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덥다 가만히 있어라. 북한군이 또 휴전선을 침범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뒷배가 이제 되었으니까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달 들어 휴전선 침범이 세 번째나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실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에서도 직접 앞선 두 번은 단순 침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이라는 글자를 빼고 침범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김여정이 등판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도 이번 주말 오물풍선이 또 날라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엔비디아 빠져서 뒤숭숭한 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혹시나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 빅텍 등 방산주가 쭉쭉 올라가는 계기가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산주의 호재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인 풍산이 급등하는 모습을 장초반 나타냈고 참고로 풍산은 구리 관련주이자 탄약 관련주라 이럴 때 잘 움직이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검토일 뿐이라서 실제로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굳이 러시아와 척을 지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카드를 왜 만지작했냐라고 봤더니 아마도 이틀 전에 북한과 러시아가 쿵짜쿵짜쿵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으름장을 한번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느새 많이 내렸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행권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를 보여주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2.94에서 5.57까지 분포. 물론 2%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금리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아마도 올 연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되면은 우리 같은 뭐 보통 일반인이겠죠. 일반인도 2%대 금리를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산다면 일단 금리만 봤을 때는 그때가 타이밍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신성통상 자진상폐합니다. 요즘 들어 자진상폐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성통상은 패션 브랜드 탑10 그리고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의류 기업인데요. 주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 모나미와 함께 관심받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통상이 자발적 상패를 위해 공개 매수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한 주당 2,300원, 총 규모는 700원.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반일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신성통상이 없어졌으니까 모나미 혼자 일황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K 건기식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K푸드 모멘텀이 이번에는 건기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건기식은 소비여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수출 비중이 한몫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인 콜마 B&H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건기식 OEM, ODM 업체인데 해외 매출 비중이 22년에는 33%였는데 올해 1분기는 46%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건기식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건기식들의 수출 비중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야 건기식이 제2의 라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콜마 P&H 등 이러한 건기식 관련주가 더 오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운운임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컨테이너선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전쟁의 영향으로 컨테이너선들의 항로가 바뀌면서 기존 항로 대비 최대 2주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고, 그 말인즉슨 운임료가 올라간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운 운임이 치솟으면은 선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배 발주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웃돈까지 더 얹어서 최대한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는 친구가 누군가? 바로 HD 한국조선해양.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연간 수주 목표치의 90%를 달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좋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삼성중공업과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약간의 악재가 있으면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에서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나와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하나오션이 하나시스템과 함께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에 처음 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필리 조선소가 뭔데?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존재하는 조선소인데 미국 공공기관과 해군, 해경 등에서 발주하는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인수만 하고 자격만 있을 뿐 아직까지 수주장고에 군함이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 해군, 미 해경 일반 회사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양국의 교감, 뭐 나라에서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아마도 초기 일감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논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